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2부 한번 신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주 라고 음. 아, 그 일단은 자, 우리가 브금 없어도 괜찮죠? 브금 없이 해도 좀 괜찮죠, 되게? 괜찮겠죠? 아니면 좀 그거 아니면 좀 그거 될까, 되게? 이런 브금 어때요, 되게? 음.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집트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이집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집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파라오. 그쵸, 파라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이집트 하면 좀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라면은 이집트인들은 아마 이제 피라미드도 이전 파라오랑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파라오의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니까. 사실 피라미드란 그런 조형물은 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세운 이유가 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그 안에 있는 미라와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미라와 같이 붙인 수많은 보물들, 부장품이라고 하죠. 아마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좀 같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걸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이집트인들의 영혼관 같은 걸 좀 먼저 봐야 돼요. 이집트인 우리는 이제 조금 사람이 죽은 이후에 뭔가 이제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근데 이집트인들의 경우에는요, 영혼관이 조금 특이해요. 이집트 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집트인들 영혼관은 조금 나뉘는데 카와 바와 잠깐만요. 나타나는데 이집트는 영혼을 총 3개로 나뉘죠. 3개. 그러니까 이건가? 아닌데? 아, 바탕화면에 있구나. 음.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바와 아크, 카라는 이런 3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바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집트 그림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좀 날개 사람의 얼굴에 날개 그 새의 몸을 가진 형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바가 이제 육체를 떠날 경우 조금 이제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떠난 바는 하늘과 저승을 마음껏 오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바가 자기 몸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이 바가 몸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근데 내 몸이 썩었어. 아니면 이제 내 몸이 좀 손상돼가지고 어떤 게 내 몸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 좀 이제 완전히 부활하려면은 이런 영혼에 있는 것들과 육체가 좀 완전해야지 부활할 수 있는데 육체가 손상돼가지고 이 바라는 게 사람의 몸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는 이제 사람 얼굴에 세모를 가진 이 영혼과 비슷한 것이 육체로 돌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미라를 만들고 또 이제 그 미라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피라미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왕권에 생긴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트가 잠깐만. 네, 저크님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맞아요. 세트가 몸을 조작하는 것도요. 그걸 노린 거긴 해요. 오시리스가 부활한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요 온전한 몸 상태에서 장래 이식을 제대로 치러야만 그래야지만 이제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다 믿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미라 그리고 이제 그 몸을 또 혹시 모르니까 그 보호하기 위한 피라미드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집트의 영혼관에서는요 그 바와 아크 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오시리스 아내랑 세트 아내랑 그 오시리스 돼가지고 그쵸. 그거는 생각도 못하긴 하죠.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화 이야기라고 적긴 했는데 이게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저런 사실들을 좀 알려주긴 해요. 알려주려고 한 거긴 해요. 그래도 일단은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제덕이 맞긴 해. 누가 자기 아내까지 합세해가지고 희신 찾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크란 이제 아크. 이 아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령 영혼의 존재 좀 비슷해요. 이 아크라는 게 우리가 막 그런 옛날 조상신들한테 제발 그 애들 공부 잘 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이제 좀 제사할 때 좀 이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상께서 우리 좀 잘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뭐랄까 위험한 사람을 좀 걸르게 되었을 때 그 막 사람들이 야 조상신이 도우셨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영혼의 상위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조상이나 친척의 아크에 힘입어가지고 막 그런 악한 악령을 물리친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존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카. 근데 이 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조금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바의 경우에는
그 바가 몸에 떨어지면은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맞아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복잡해요. 저도 이거 그 논문 읽고 최소한 좀 줄여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영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같은 존재이고 아크의 경우에는 이제 아크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의식 있는 영혼이라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좀 영혼의 상이는데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요. 나도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아무튼 이제 이런 바, 아크, 카 이거 세 개가 이제 완전히 육체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영혼의 세 존재 바, 아크, 카 이거 세 개가 같이 있어야만 이제 부활할 거라 믿는 거예요. 부활. 그래야지 좀 온전히 부활할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가 이런 세 가지 영혼의 존재가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집트인들은 왜 부활한다 믿었을까요? 그러면은 솔직히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많잖아요. 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해가지고 막 부활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집트인들은 왜 그런 뭐랄까 왜 그럼 부활한다 믿었을까요? 그쵸? 나도 아무튼 저크님 미라와 단기 따로 보존하고 꼼꼼하게 좁혀지 않게 한 게 딱 이런 이유 맞습니다. 아, 아무튼 왜냐면은 그 제가 괜히 이집트 지도를 지금 꺼낸 게 아니거든요. 이집트 지도를 이게 지금 이집트 지도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여기 보이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 보시면요 그 아래쪽은 정말 녹지가 많아요. 그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이 삼각주 이쪽은 정말 녹지예요. 근데 나일강 상류를 보면요 근데 그냥 정말 드문드문 있어. 드문드문 있어. 아마 이제 좀 역사를 잘 들었거나 좀 제 지인들이 뭐 원리인상 강의 들었으면 알 텐데 문명이 발전하려면은 일단 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전부 다 이제 큰 강을 끼고 최초의 문명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나일강의 경우에는 이집트 문명이 세워질 때쯤에 나일강의 경우에는 나일강이 일정한 기간마다 범람을 하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줘요. 나일강 주변 땅을.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 농장부를 삼으면서 이집트가 정말 부유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근데 범람을 하면은 그 땅 했던 경작물들 그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또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범람나면은 인명피해도 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는 그 역법, 즉 달력 역법이 발전하고 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의 땅이고 내 땅인지를 그 측량하는 그런 기하학도 발전했어요. 측량학.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집트는 그래도 그 천재 보는 그런 역법이랑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측량한 측량법은 그래도 좀 나름 유명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집트인들을 봅시다. 이집트인들 생각 한번 봅시다. 맞아 나름 이집트 대단하다. 맞아 한쪽에서는 멤버들 사냥할 때 진짜 그 피라미드 싹 쌓아 올리는 그런 나라긴 하니까 이집트 진짜 그니까 음.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사실 이집트 원주민의 기원이요. 그 상이집트, 그러니까 이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내려온 걸로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압도적인 사막, 이 사하라 사막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게 원래 이집트 상류 쪽에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구에서 이 아마 이제 이 사하라 사막이 과거에는 엄청난 녹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땅에서 사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사하라 사막 속에 있는 동굴 벽화 보면요, 이 땅에 진짜 막 그런 물수도 있고 막 식물도 있고 막 그런 게 적혀져 있어요. 마치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을 했던 것이. 음. 근데 그 지구가 이 사막 지역에 이쪽 지역에 그 사막빔을 때려버리면서 이쪽 지역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나일강 상류에 있던 사람들이 나일강 하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그 뭐 카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여기 이쪽 여기 이집트 나일강 하류 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사막을 통해 사막화가 진행돼가지고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연이 때린 거야. 이거는 자연이 때린 거야, 자연이. 이거는 지구가 갑자기 사막이 되어라라고 해가지고 애당초 이때 인간들은 막 그런 나무를 뽑거나 나무를 막 베거나 막 그런 것도 하기엔 좀 아니니까 되게 맞아. 그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다른 쪽은 메모들을 사냥하고 있었다고. 다른 쪽은 이집트인들이 한창 이 나일강 하류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있을 때쯤에 다른 데는 막 그 메모들 사냥하고 있었다고. 자연재해요, 자연재해 일종의. 자 아무튼 맞아. 사막에서 저런 고래라든가 조개라든가 그런 게 종종 나와요, 되게. 그니까 저 말이 맞아. 그 사막에서라든가 이런 좀 조개라든가 그런 것도 나온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자연 변화, 이런 자연계의 변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막화를 피해서 이 하류를 내려왔어요. 근데 그
물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 그리고 그 범람을 하면서 그 흑토라고 불리는 아주 영양가 높은 땅이 내려와요. 띠에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저 땅의 지력, 그러니까 흑토가 다 메말라진 무렵에 다시 한번 물이 싹 하고 올려가지고 땅을 다시 까만 흙으로 덮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재앙이 있어도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뭔가 그 이후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활하는 이런 세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되게. 그치. 나일강의 축복 진짜 저 말이 맞아, 진짜.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제 부활하려면은 육체가 완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미라든 그렇게 해서 막 그런 미라를 만들고 막 피라미드를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집트가 미라를 만드는 배경에는 이런 것도 이런 지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게 되게 다른 신화에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 황허강을 범람한 거를 막기 위해 따로 신이 배정되고 오히려 이제 그 강을 범람시키는 원인을 죽일 정도로 죽이는 신화가 있을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 같은 거를 굉장히 통제했어요. 최대한 그 범람이 안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치수 사업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마 여기 이쪽일 텐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사이로 해가지고 굉장히 물이 잔잔히 정말 땅이 높아요. 이집트는 이제 막 범람을 하면서 이제 막 물이 다시 새롭게 쌓이고 하는 반면에 이곳 메소포타미아 쪽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 이제 되게 현재 안정적인 그런 신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뭔가 이주처럼 막 이제 원대한 뭐 부활이라든가 죽음 이후 세계라든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보면은 그 길가메시 사시 같은 거를 보면요, 결국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영생을 바라는 건 좀 헛된 일이다라고 끝이 나요. 결국에 그 길가메시 사시 같은 경우에는. 맞아 맞아. 큰일났다. 이거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그 신화 내공이 범상치 않은 분이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신화 내공이 좀 범상치 않은 분이 한 명 들어왔네,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거? 내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아 되는 건가, 이거? 나 이거 나 지금 그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완전? 에? 뭔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음. 저도 대학 교양시절 드는 게 달아가지고 접는 거 아니. 저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전공자는 아니에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은. 나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전공자가 아니야, 나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집트의 경우에는 나일강의 그런 풍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 보면요, 그 나일강을 이제 범람시키는 존재가 따로 있다 믿었어요. 나일강을 범람시키는 신이. 그래가지고 나일강이 몇 년째 범람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의 신화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결국에 이제 그 신화 같은 경우는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나일강 범람시키면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정작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공물도 안 바치는데 내 너희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았다고. 앞으로도 너희들의 일정량의 곡물과 식량 그런 걸 바쳐야지 내가 나일강 다시 범람시켜 주겠다고. 이런 신화가 또 따로 있어요. 인신고양이 아니에요. 그 인신고양이 아니라 그 신에게 재물을 바쳐라. 이 재물이 꼭 인간이 아니야. 그 가축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막 그런 거야. 이집트는 그래도 인신고양이 흔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을 해. 저는 이집트는 인신고양이 흔적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해. 내 기억상으로는. 다 바친 게 보면은 다 그거야. 좀 곡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런 거. 그치, 맞아. 나일강으로 풍족해가지고 딱히 인신고양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되게. 음. 아무튼 그쵸? 맞아, 그건 그래. 그래서 이런 이집트에 있는 이런 뭐야지 저승관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사자의서라고 알려져. 우리가 이집트의 사자의서가 좀 제일 잘 알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사자의서. 아마 들어본 적 있으려나? 이것도 이집트 사자의서도 나름 그 우리나라에서 책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되게. 네, 그 일부러 노리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노리고 그 이집트풍 음악 들었어요. 일부러 노리고. 음. 네, 다크님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집트 사자에서 보면요, 그 되게 길어요. 잠깐만. 이집트 사자에서 내용 보면요, 진짜 어딨냐? 어... 그 1장부터 네, 퇴근할 시간 전에 방송 아마 3시에 끌 거예요. 3시쯤에. 1장부터 7절까지는 막 진짜 그 부활해서 그 다음에 그 18, 19 입장은 이제 신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 21장부터 23장까지는 막 사자가 숨을 쉬기 위한 내용들, 이런 게 그 160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60장 플러스 알파로 보충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막 보면 진짜 그 심장을 부여받고 보존하기 위한 주문, 사자와 악어 같은 괴물들에게 보호받기 위한 주문, 신체를 유지하고 또다 죽는 걸 면하기 위한 그런 주문까지 진짜 별의별 주문들이 다 있어요, 진짜. 오컬트스럽네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오컬트의 가장 근원적인 곳이 여기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왜냐면은 그런 결국에 우리가 오컬트 하면 좀 이제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좀 그런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스 문명사도 보면은 그 이집트랑 가까우면서 교약을 했던 크레타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크레타랑 이제 가까웠던 그리스 본토에 있는 미노스 지방, 미케네 지방.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크레타, 여기 있는 크레타 섬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이집트 그리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크레타 근처에 있는 여기 미노스 그 미케네. 응.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이제 바다 민족이 싹 쓸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도시까지 생겨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해당적 그리스 문명 자체가요, 이집트에 영향 많이 받을 수 없고,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이집트는 진짜 그런 동아시아의 중국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당시 여기에 있던 페니키아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국가도 있었는데, 근데 이집트는 진짜 그 당시에 엄청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제가 바다민족 얘기했던 바다민족 이야기, 맞아 저런 것도 있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 와가지고 저거 피라미드 저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큰 피라미드 만들었다고 하는 거랑, 또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미러와도 같은 거대한 신전을? 이런 이야기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논란 기록이. 그리고 아까 바다민족이 싹 쓸었다 했잖아요. 그 바다민족이 쓸었다라고 나와있는 거냐면은 하고 그 당시 있던 뭐 히타이트라든가 뭐 이런 이쪽에 있던 문명들, 페니키아도 그때 좀 큰 딸 받았어. 이게 그 당시 여기 위쪽까지 와가지고 여기 바빌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까지 다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물론 바빌론의 경우에는 좀 얘네들이 너무 깊게 들어왔는지 살짝만 전투하다가 물러났어요. 근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걔네를 버텼어. 그 다른 이쪽 근방 국가들이 전부 다 전멸하고 멸망할 때 이집트도 큰 피해는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 이집트가 정말 남다른 거야, 정말. 이집트 하는 그 문명 자체가 되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오컬트스러운 것도 다 이제 좀 이집트에서 넘은 게 좀 있어요, 되게. 사실 그 유럽 문명의 시초가 이제 막 그런 그리스 문명이라고 막 하긴 하던데, 근데 그 그리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 쪽에서 먼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거, 되게. 그래서 이집트 신화는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게 아마 아까 조크님이 말했던 그 오시리스 부활 이야기,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할 거예요. 맞아. 당시 관련자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도서관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소실되었지. 그게 안타까운 일이긴 해. 애당초 그때 소실된 자료들이 정말 그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집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로.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할 거야. 특히나 90년대생들한테.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정말 명작이었지. 정말 정말 아주 그림체도 이쁘고, 내용도 정말 자극적이고. 왜 그게 교양도였을까? 그러고 보니까. 왜 그게 그런 교양도였을까? 그게. 정말 내용이 자극적이긴 한데. 그쵸? 맞아. 진짜 판타지라는 게 정말 많긴 해, 진짜. 맞아, 맞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볼 때 알아야 할 점은요. 저는 그리스 신화를 어떤 걸 주제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그 판테온, 그러니까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랄까 이집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되게 다른 신들과 합쳐진 게 많았어. 진짜 합쳐진 게 많아요. 그 이게 옛날에는 신들마다 별명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 이제 뭐 신들 별명이 그냥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진짜 엄청 많아요. 아 헬리오스 아플론 다른 신이긴 한데 제가 말한 건요 이제 막 그 제우스가요 제우스 아이기 아이기오코스라든가 아고라에우스라든가 제우스 아레니우스라든가 제우스 호르키오스라든가 제우스 올림피오스라든가 제우스란 이름 하나만 해도 그 이름이 정말 많아요. 막 이제 보면 이제 뭐 그 그리스의 시장 같은 그런 아고라에서 부정적인 조금 너 남을 속이거나 하는 그런 신들을 처벌하는 제우스라든가 뭐 아니면 자유를 주는 제우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들의 왕이자 올림피아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를 후원한 제우스라든가 응? 그리고 이런 수많은 별명들 중에서요 저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지방에서 제우스를 어떻게 부르는가 라는 이름도 있어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만의 신이 아니에요? 왜 다른 지방에서 제우스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인들이 이곳저곳에 이곳저곳 식민지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방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 우리 신들의 누구인데? 라고 하면서 이집트는 그 우리 신의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테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있는 신들을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끌어들인 거죠. 야, 너네 신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신 믿던데?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에 그 신은 우리 신의 또 다른 이름이야.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부정되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막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이유타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있어요.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그리스가 이집트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 신들과 그리스 신들과 합해진 신들도 있어. 네. 음. 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그 그리스의 제우스랑 이집트의 아몬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막 합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그 이시스랑 이제 뭐 다른 신들이 막 합쳐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응. 맞아. 음. 다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누가 어디서 무슨 신이냐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긴 해요, 되게. 음. 사실 그 제우스가 단에 생긴 건 조금 다르긴 하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기간토 마키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조금 어, 여러 곳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상징이 된 게 있어. 아무튼 그쵸? 그만큼 씨를 많이 뿌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신들의 왕의 후계자라는 그런 정통성 때문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아, 최고의 아웃풋 헤아크레스. 그렇긴 해.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스 로마 신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제우스랑 주피터 뭐 이제 아레스랑 마르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로마 시대 신들과 좀 동일시 하는데요. 사실 그 양쪽 신들 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아레스의 경우에는 그냥 12신조 하나 했는데 근데 로마에 가서는 아레스는 그리스의 3주신 중 하나가 돼요. 제우스랑 그 주피터랑 마르스랑 또 누구였더라? 아무튼 3주신 중 하나가 돼요. 로마에서는. 그대로 따온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 다음에 그리스가 정말 그 로마 신화랑 그리스 신화랑도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요. 아까 했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정말 번성을 하니까 당연히 그 신생국인 로마는 당연히 그리스에 있는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기네 신화랑 자기네 신화 그리스 신화랑 그런 게 차이점 있는 거예요. 음, 음. 보면 이제
막 그러니까 뭐 야노스, 베스타, 뭐 그러니까 주피터, 마르스, 크리누스 이 삼신이 최고였어요. 로마 종교 같은 경우에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로마 종교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다이애나, 미네르바, 헤라클레스, 비너스 이런 신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을 흡수하면서 막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리스 로마를 이건 제가 지금 그냥 정말 간단하게 신화들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말 좀 개론이라고 해야 하나? 좀 세계 신화 개론이라고 해야 좀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를 정말 각 잡고 막 준비한 건 아니야. 아니 각 잡고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 실패했지. 각 잡고 준비하려 했다가 잠깐만 이거 각 잡고 준비하기엔 양이 너무 많은데? 하면서 실패했지 내가.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말 각 잡고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 해외 논문 같은 거 읽으면서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해외 논문 쪽 읽으면서 좀 차이점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오지 않을까? 나 이거 진짜 각 잡고 만들면 나 그때 돈 받을 거야 진짜. 응? 나 강의로 됐나라고 하면서 진짜 돈 받을 거야 진짜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이제 사실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번성을 했다가 예, 정말 번성했다가 이제 조금 그 뭐냐 그리스도교가 나오면서 점점 사라지긴 했지 되게. 그리스도교가 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되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되고 맞아 카틀 기념 칼리케스 맞아. 맞아 상대도 칼리케스. 사실 그 이집트 신화 그러니까 이집트랑 그리스랑 합쳐진 그 스팝신들은요 정말 오래 버텼어요. 진짜 정말 오래 버텼어. 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거의 한 380년 막 그때까지 그냥 계속 번성을 한 거예요. 예. 그 진짜 그 그리스도교가 아예 국교화로 자리 잡은 직후까지도 계속 이런 기존 종교들과의 다툼이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예 국교화로 딱 못 받고 이제 좀 더 아예 그게 점점 확고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차 사멸한 거지.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에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고 제가 할 거는 이제 켈트입니다. 사실 켈트 신화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살짝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거기였어라는 말 자동으로 나올 거야. 바로 마비노기. 그 켈트는 바이킹 아닙니다. 켈트는 바이킹이 아니에요. 그 켈트는 바이킹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켈트는 바이킹이 아니야. 정신 차려. 아무튼 어디 보자. 내가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영국 아성. 네, 맞아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 보자. 잠깐만. 내가 그때 발표한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모르겠다. 이게 켈트 쪽에 좀 사실 영국 그 쿠컬리 맞아요. 쿠컬리는 그 맞아요. 그 사실 이게 켈트 신화라고 해도요. 가장 잘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거는 그 아일랜드랑 웨일스 신화예요. 사실 그 잉글랜드 그 영국 신화라고 하기에는 그 켈트 쪽에 살던 웨일스랑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많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신화라고 하기엔 좀 그래. 주로 웨일스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웨일스 지방 쪽에서. 그 아서왕 같은 경우에도요. 그 켈트 지도자 중에서요. 아서라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칭호인지까진 모르는데 그 켈트 지도자 중에서요. 아서란 지도자가 실제로 있었대요. 다만 맞아. 이거 말고 네, 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원래 목이 안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네, 한 번 더 마셔야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마비노기라고 하면 이제 이런데 바로 아시는데 그 마비노기 온이라는 게 있어요. 마비노기 온이라는 책이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아마 그 켈트의 네 가지 길 중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게. 음. 그 마비노기란 것도요. 그 마비노기, 그러니까 마비노기란 이름도 마비노기 온이라는 그 웨일스 신화 그쪽에 있는 모음집 중 하나예요.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 여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일랜드 신화랑 그 웨일스 신화 이쪽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전부 다 물 너머. 그러니까 즉 바다 너머를요. 죽음의 땅이라 생각을 해요. 이 두 곳 다. 네, 이곳 아일랜드 신화에서도 바다 너머에는 위험한 적들이 살고 있고 막 죽음의 적들이 살고 있고 여기 웨일스 잉글랜드 이쪽에서도 바다 너머에 막 적들이 살고 있고 막 죽음의 나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맨섬은 정말 정말 애매한 위치인 거야. 저 가운데 이 맨섬은. 그래서 저쪽이 이제 일종의 그 삶과 죽은 자들이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경계선이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 맨섬이라는 곳이.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켈트 신화 이쪽저는 켈트 신화 보면은 되게 그래요. 고대 특 바다 건너면 죽음. 맞는 말이긴 해.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죽긴 하지. 그래가지고 그 정말 항해를 잘한 여기 이쪽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긴 해. 정말 항해를 잘한. 아무튼 정다비라님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쵸? 괴물대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맨날 침략군이 오고 그러니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이거를 PPT로 정리해 뒀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이거를. 내가 이거를 분명히 내가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발표까지 했어. 내가 발표까지 했어. 근데 그 파일이 어딘지 모르겠죠 지금. 노트북에 있나 설마? 내가 분명히 이거를 발표까지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가 정말 불쌍한 게 뭐냐면요. 아 그래요? 그러려나? 사실 이 켈트족이 왜 여기 잉글랜드랑 아일랜드밖에 안 남아있냐면은 원래는 켈트족이 유럽 전역이 있었어요. 유럽 전역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라틴족, 로마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위쪽에서는 게르만족이 아래로 내려왔어. 그래서 켈트가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켈트가 중간에 끼인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저기 위쪽 산 애들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쪽 산 애들은 위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요. 이곳 갈리아라고 부르는 땅이요. 그 원래 켈트인들이 살던 거지. 켈트인들이. 근데 그래서 막 이제 막 그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벌이란 것도 이 켈트인들이 살던 이 프랑스 땅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튼 갈리아 정벌하면서 여기 있는 켈트인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넘어갔고 아일랜드 넘어갔고 그런데 영국까지 왔는데 로마인들이 또 영국까지 침범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잉글랜드 살던 켈트인들이 저기 스코틀랜드랑 웨일스까지 밀려난 거야. 아니면은 여기 그 로마 통치 아래에서 좀 살던가. 근데 로마도요 이 독일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리아 넘어 이거 프랑스까지 먹었어. 근데 그 아마 내 기억상 그 라인강인가 아마 그쪽 즈음까지는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화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켈트 같은 경우에는 로마한테 일찍 먹히고 로마에게 포용당했으니까 많이 죽은 거야 신하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제일 마지막까지 저항한 아일랜드랑 그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쪽에 있는 거고. 그래도요 학자들이 최근엔요 이거 켈트 이런 그 유물들을 발굴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복귀하고 있고 또 이게 지방세계에 관한 지형에서 우리는 켈트인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런 자긍심? 그런 거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켈트인이다라는 막 그런 자긍심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거 켈브신 맞긴 하죠. 맞아요. 그 게르만 쪽은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갈 때 알려줄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켈트 신화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드루이드라고 잘 알고 계시죠? 드루이드? 이 드루이드가 바로 켈트 신화예요. 켈트에서 온 거예요. 네. 우리가 판타지에서 좀 드루이드라고 한다면은 그 막 그런 자연을 부리고 막 동물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켈트인들이 드루이드 맞아요. 근데 룬문자는 게르만이에요. 룬문자는 게르만인데 물론 켈트 같은 경우에는 오거 문자라고 해서 따로 문자를 쓰긴 썼는데 룬문자랑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룬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게르만 쪽 오딘이 만들었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섞이면서 좀 되게 애매해졌어 이게. 음. 그 오건 문자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켈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음. 그러니까 아일랜드 쪽에 있는 게 오건 문자. 룬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거예요. 그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딘이 이제 목매달아 하면서 만든 게 룬이에요. 룬. 아무튼 실제로 드루이드 이게 그 켈트 신화 자체가요. 좀 이제 그런 살짝 자연 신화적인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연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겁니다. 켈트 신화 자체가요. 이게 사실 그 게르만 신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뭔가 피 튀기고 이제 조금 뭔가 거칠고 난폭하고 야만스럽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 전쟁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근데 그것들에 비하면요 켈트는 비유적으로 좀 켈트 문화 자체가 좀 비교적으로 좀 자연과 어울러지고 좀 이제 자연의 문양 그런 걸 그려놓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또한 이제 그런 맞아 드루이드 그쵸 켈트는 드루이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켈트 같은 경우에 보면요 동물로 변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면 켈트 신화에서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켈트 신화에서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 단둘이 그 부부가 백조가 돼가지고 세상을 쏘는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그 곡간에 훔쳐먹는 쥐가 있어가지고 잡고 보니까 그 변신한 또는 신이라든가 아니면 드루이드라든가 이런 초자연적 존재라든가 이런 뭔가 동물로 변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타지에서 막 드루이드 보면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동물로도 변하고 그런 게 바로 이 켈트 신화에서 온 거다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켈트 이건 좀 대륙 쪽에 있는 켈트 얘기인데 보면요 대륙 쪽에 있는 켈트 신의 경우에는 머리에 사슴뿔 달려 있어 머리 사슴뿔. 그 이 사슴뿔이라는 게 일종의 왕의 왕권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하고 왜 사슴은 뿔이 크면 클수록 되게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뿔이 엄청 커요. 그 아마 케르두노스라고 치면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페이트가 먼저 나오긴 한데요. 그 밑으로 그 따로 나오니까 케르누스라는 게 그 페이트 그쪽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 페이트 쪽에서도 그 켈트 그쪽 다룬 게 나오면서 그래요.
뭐지 이거?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뭔가 보면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예 그런 전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조크님이 말했던 푸클린, 그러니까 쿠울린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오나 기사님이라든가 뭐 원타겟 기사 같은 경우에도 뭐 켈트시나 분류에 속하긴 하죠.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 후대 창작의 경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켈트 신화예요. 그 어떤 개냐면은 엄청 거대한 가마솥이 있어요. 이제 그 주신이 이제 거기다가 막 스튜를 끓여가지고 하는 막 그런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나중에 성배로 바뀌어가지고 그 원탁 계산에 있는 성배를 원탁 계산이 찾는 그 성배 그렇게 변형되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나 책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보자.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아이씨. 아 귀찮아. 아 책 꺼내기 귀찮아. 아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도요. 그런 켈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해리포터는 켈트 영향받은 거 확실하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섞이긴 했는데 왜냐면 그 톨킨옹이 그 영국인이거든. 아무튼 그래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이긴 해요. 게르만. 엘프 같은 경우는 좀 게르만이긴 한데 요정이 이쪽이죠. 요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베론, 티타니아 이런 쪽이요. 이 켈트에서 온 거예요. 물론 티타니아 같은 오베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와 있는데 티타니아의 경우에는 그 셰익스피어가 쓴 한여름밤의 꿈 거기에서 첫 등장합니다. 티타니아는 일종의 그 창작물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로윈의 기원도 이게 켈트 쪽이라고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켈트의 경우에도 그런 날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정 날이 되면은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기가 옅어져 가지고 죽은 자들 걸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켈트의 경우에는요. 무언가 동그란 언덕이 있으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궁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샤마인의 날에 그 안에서 무언가 축제랑 이제 왁자지껄 떠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막 그 신나게 놀고 있는 거라. 이런 민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날만 되면 이제 조금 죽은 자가 튀어나. 기독교 쪽도 기독교는 그게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이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아 케이지님 어서와요. 좋은 점심이에요. 네. 기독교는 그 다음 날 11월 1일이 모든 성자의 날이에요.
모든 성자의 날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자의 날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할로윈이라는 게 사실 유럽 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 할로윈이라는 게 그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일종의 코스프레 하는 걸 바뀌고, 그리고 그 할로윈 파티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유럽 쪽은 오히려 그런 막 귀신 분장하거나 괴물 분장하거나 그러지 않아. 오히려 분장을 하면은 나는 나는 무슨 성인을 분장했어. 나는 무슨 성인을 그 분장했어. 이쪽이지. 그래서 막 그 할로윈이 켈트에서 일했다고 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그때 유럽으로 가면요, 할로윈? 그거 그 정말 그 촌구석 그거 아니야? 그 미국 청소년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할로윈은. 예. 맞잖아. 유럽 청구석 맞잖아. 유럽 청구석. 음. 아무튼 그렇게 돼요. 할로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뭔가 죽은 자 축제 이미지는 좀 그런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다룰 이제 그 조금 그 남미 쪽 그쪽에 있는 죽은 자의 날이 그쪽이 좀 더 가깝지. 예. 아무튼 할로윈은 이런 진짜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헬트 할로윈 했고 또 뭐 더 있나?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할로윈 그 이제 이 켈트 신화의 경우에도요.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켈트 드루이드랑 기독교 선교사랑 그 왜 알잖아요. 그런 능력 배틀 막 그런 것들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능력 배틀 때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독교가 당연히 기독교의 승리였구나. 기독교의 승리로. 당연하게도. 왜냐면 기독교가 더 우위에 있는 걸 알리기 위한 용도로서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할로윈 데이 때 그 어떤 사람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죽은 자의 군대가 그 사람 덮쳐가지고 영혼을 끌고 가요. 그 해골말을 탄 그 저승 영혼들이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집안까지 못 들어가요. 집안까지 못 들어가는데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그래서 저승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거길 지났다 여행자가 물어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조상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곡물, 그러니까 재물, 아무튼 제사를 보내지 않을 걸 알기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마지막 제물로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죽은 자의 군대가 이 땅을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가 옅어지는 이 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드루이드 초능력자 얘기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당연히 딱 기독교 선교사가 왔을 때 저긴 이단이다 하면서 너네 신이 그렇게 쓰다면은 그 우리 최고 드루이드랑 능력을 겨루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을 하더라도 그
성직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의 나무집은 정말 불이 잘 타는 생나무집, 그러니까 정말 불이 잘 타는 마른 나무집, 마른 나무로 집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불에 잘 안 타는 생나무, 막 그러니까 나무에 갓 베어낸 나무, 그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랑 그 선교사랑 서로 이제 튜닉, 그러니까 좀 겉옷을 바꿔 입고, 드루이드는 생나무, 그리고 그 선교사는 그 마른 나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양쪽 집에 불을 붙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나무집이 전부 다 제가 되어 살았는데, 기독교 선교사의 경우에는 그 바꿔 입은 드루이드의 튜닉을 제외하고는 멀쩡했고, 그러니까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마른 나무집에 들어간 성직자의 경우에는 그 드루이드가 입고 있던 튜닉을 제외하고는 멀쩡했어요. 그냥 드루이드의 튜닉만 탄 거죠. 그리고 그 생나무집에 들어가 있던 드루이드는요, 그 바꿔 입었던 선교사의 튜닉만 멀쩡한 채로 제가 되었어요. 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까 연인이 그 백조로 변한 채로 세상을 떠는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그 기독교 성인 나타나가지고, 성 캐트릭이에요. 성 캐트릭.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 둘을 정말 가엾게 여겨가지고 정말 저주를 세게 걸어가지고, 그 어떤 켈트 신들도 그 백조를 변하는 저주를요 못 풀었어요. 근데 그 성인이 그 저주를 풀고 그 2명이 인간인 채로 죽게 해줘요.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아까 피오나 기사단이란 말했잖아요. 거기서 한 청년이 그 어느 한 요정의 맘에 들어가지고 요정계에 가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상에 살고 있다가 요정계를 건너간 거예요. 요정계로. 그래, 요정계를 건너서 살고 있다가 나 갑자기 지상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말을 빌려줄 텐데 절대로 말 등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그 원래 있던 요정계, 저승계를 떠나서 그 자기 살던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살았었던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성은 어느샌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은 전부 다 조그매져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있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내가 저기 유전기로 가기 전까지는 정말 멀리 있던 성인데 왜 저 성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저 성이 사람의 없어지기 시작한 지 이미 몇백 년이 지났다. 요정계에 지냈던 몇 년이 현실계에서는 몇백 년이 지났던 거예요. 네, 맞아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거에 놀라던 와중에 어떤 일인지 기억이 나는데 말이 갑자기 놀라요. 그러면서 말이 갑자기 놀라면서
조정이 안 돼.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도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당연히 말이 엄청 날뛰니까 당연히 말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말에서 떨어진 순간 엄청 그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막 진짜 내가 봤던 그 엄청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순식간에 몇백 년 늙어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갑자기 엄청 조그매지고 몸의 근육은 다 사라지고 굽어버리고 진짜 그 말에 떨어진 순간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성자 나타나가지고 성 캐트릭이 나타나가지고 이자에게 최후의 기도를 해줍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켈트 신화가 이제 아무리 켈트 신화가 보존되었다곤 해도 이게 결국에는 그 수도사들에게 의해서 보존된 거예요. 그 기독교 수도사들에 의해서 보존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가 더 좋다,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기독교가 더 좋다,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켈트 신화는요 기독교에 점차 먹혀.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기록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거는 전부 다 기독교 성당밖에 없으니까. 문화를 생겨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를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점차 이제 기독교에게 흡수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점차 이 신앙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할지는 아니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그리스 다음으로 제일 잘 알고 있을 만한 바로 이쪽입니다. 네, 북유럽. 페르시아는 아니죠. 일단은 어디 보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게르마니아 싱에다 하려나 이거? 잠깐만요, 어디 한번. 이거 별론데 잠깐만. Germany 그렇다겠나? 아이고 잠깐만요, 적절한 번역이 어렵네 이거. 잠깐만. GR
아니면 그냥 그 반지에 대한 겉을까? 반지에 대한 겉을까? 잠깐만. 그쪽이 좀 맞긴 한데 되게 아 근데 이거 카피라이트 저작권 때문에 이거 되나? 이거 저작권 때문에 이거? 그거를 모르겠네. 아 그거를 모르겠네.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거를 아니 이게 진짜 자 그러니까 저작권 뭐 일단 그냥 대충 틀어. 자 사실 이게 북유럽이라 부르기도 하고 게르만이라 부르기도 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위성 보고 자 그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되게. 이게 사람은 좀 되게 달라요 되게 이게. 예. 음 이게 뭐 스칸디나비아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유럽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르만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일단은 자 북유럽 신화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한다면 보통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여기 핀란드 이런 쪽을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핀란드는요 신화가 따로 있어요. 핀란드는 신화가 또 따로 있어요. 어 거기는 핀란드만의 신화 체계도 또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북유럽 신화라고 하면은 북유럽 신화 제일 유명하긴 한데 북유럽 신화라고 한다면 여기 핀란드가 포함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바이킹 신화라고 하는데 바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핀란드 포함되니까 이게 안 되고 그 북유럽 신화라고 하면은 이 게르만 신화 이쪽 영역이요. 여기 북부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니벨룽겐 반지라든가 이런 쪽이요. 다 여기 북부 지방이에요. 뭐 함부르크나 좀 이쪽 북부 독일 지방에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라고 하면은 여기 북부 독일이 포함이 안 돼. 음. 그렇다니까 북유럽 신화도 그러면 땡. 스칸디나비아 신화도 땡.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 신화라고 부르는 게 좀 가장 알맞긴 해요. 게르만 신화라고 부르는 게 가장 알맞는 가장 맞게 표기한 거긴 해요. 게르만 신화라고 부르는 게. 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신화라고 한다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뭐가 있으려나? 아스가르드? 뭐 그쵸? 아마 이제 미드그라시라면 아마 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미드그라시. 아마 송하온에도 나오고 아니면 좀 그런 세계에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쪽 게르만 신화라고 한다면은 이런 세계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죠. 이게 세계수 다음에 이제 막 그런 오딘, 토르, 로키 이렇게 먼저. 사실 이런 세계수란 개념은요, 막 그렇게 막 흔하지 않은 개념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화에 있는 그 신단수
그거의 경우도 그 세계에서랑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세계수라는 거는 이제 9세계를 전부 다 이어주는 그런 곳이죠. 뭐 아스가르드, 요투네임, 또 뭐였더라? 헬 있고, 아 헷갈린다. 하도 아니니까 바나에임 있고 알브에임 있고, 음 아무튼 이런 다양 리프레임 있고 아무튼 알브네임도 있고, 맞아 맞아. 나도 9세계를 다 외우고 다닌 거 아니어가지고 내가 여기만 파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예. 아무튼 근데 이런 북유럽 신화에서 아마 그 라그나로크도 좀 가장 유명할 거예요. 라그나로크. 그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최후의 전쟁 라그나로크. 이것도 아마 유명할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신화치고 그 라그나로크 그 가장 특이한 점이 라그나로크예요. 왜냐면 그 전 세계 어느 신화도 그 모두가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전쟁으로 끝나진 않거든. 그 어떤 신화도 되게 기간토마키아는 아니에요. 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건요, 기간토마키아는 일종의 그 기간테스랑 그리스 로마 신들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로신 그 올림포스 신들. 근데 이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신 모든 신이 죽어요. 거의 모든 신이 죽어요. 가장 유명한 이제 그런 가장 유명한 그 오딘 죽고 토르 죽고 로키는 헤임달과 같이 죽고, 그리고 이제 수르트가 9세계를 전부 다 불태우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세계수 안쪽으로 숨었던 인간 2명과 그리고 살아남은 신들 몇 명이 다시 세계를 재건해요. 이게 라그나로크예요. 그 전 세계 어느 신화를 보든 간에 이 라그나로크만한 전쟁은 없어. 그냥 어지간한 메인급 신들 전부 다 싹 다 죽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신화는 흔치 않아요, 정말 이거. 근데 그게요, 우리 근데 이게 우리가 바이킹 하면 생각나는 그 진짜 막 그 상남자라든가 막 버서커라든가 막 이런 게 왜 이런 게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라그나로크 때 오딘이 문을 열어요. 어떤 문이냐? 에이에리아라는 그런 전사들이 진격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문 열어요. 그 진짜 가로로 200명이 지나가도 널널한, 맞아요, 바랄라. 그쵸, 바랄라죠, 바랄라. 그 전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쪽에서 용감해서 죽은 자들이 갈 수 있는 일종의 전사들의 천국이죠. 예. 그 바랄라로 가가지고 라그나로크 때를 대비한 병력들인 거예요. 이 바랄라에 간 에인헤이아라는 그 전사들은.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게 이쪽 사람들은요 전부 다 땅이 척박해요.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사냥보단 좀 더 어딘가 약탈해가지고 한 게 일정이란 말이에요. 바이킹 하면 우리가 해적하는 이미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바이킹 해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탈을 해가지고 그런
자기네 가족들을 모여 살리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은 약탈하기 위해서는 좀 용감히 싸웠잖아요. 근데 집안에 가족이 있으니까 용감히 싸우라고 하기엔 조금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어. 이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인 거죠. 너희들이 여기 전투에서 용감히 싸서 죽으면은 너희들이 죽어도 그 바랄라라는 곳에 가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응. 막 발키리도 있고 막 음식도 풍부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갈 수가 있다. 일종의 버프인 거죠, 버프. 내가 죽더라도 난 뒤에 갈 곳이 있다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런 용감히 싸우는 전사를 선별해가지고 그 바다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키리인, 그런 천사들이 발키리인 거예요. 음. 근데 라그나로크잖아요. 모든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아 맞아요. 안 죽이면 죽어서 데려간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딘이요 어떤 왕을 계속 편들었어요. 오딘이 어떤 왕을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계속 얘기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오딘이 저기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 그 왕 죽잖아요. 그러면은 발라가 데리고 가.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음. 그래가지고 오딘이요. 그래도 오딘이 이게 그 최고 신이라고 해가지고 마냥 좋은 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제우스만 봐더라도 뭐 최고 신이 좋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 오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최고 신임과 동시에 그 전쟁의 승패를 가려준 신임도 동시에 그런 마법과 주술 등을 사용하고 또 속임수까지 잘 쓰는 그런 신이에요. 오딘이란 신이 되게. 그래서 그 오딘의 이름을요 막 그렇게 막 대놓고 부르지 않아요. 오딘의 이름 부르면은 저주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오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죄다 자연신이라 그런가? 아니요 이게 전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게. 오딘도 사실 정상은 아니야. 솔직히 어느 미친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자기 눈을 스스로 빼가지고 지식을 얻고, 응?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기한테 인지부양을 해가지고 지식을 얻냐고. 어 아까 룸문자 이야기. 그 룸문자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 자기 몸을 창으로 꿰뚫어요. 그리고 미드그라실에 있는 가장 높은 가지에 자기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공양을 한다예요.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신한테 공양을 했어.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지들 중 하나가 바로 룬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룬에 이제 막 그런 신비한 마법적인 힘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술사들이 막 룬 문자 가지고 막 그런 주술을 뿌리고 현대에서도 이제 그런 룬스톤 그 룬 문자가 새겨져 있는 돌을 가지고 점수를 치죠.
우리는 보면 제정신 아니야. 예, 보면은 되게. 예. 음. 네, 맞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음, 음, 음. 뭐 아무튼 뭐 그래 되게. 오딘의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게 있을까? 버서커, 베르세르크. 우리가 버서커라고 떠오르면 이게 진짜 그런 이성도 없는 그런 광전사라고 떠오르잖아요, 보통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사악한 기독교의 책략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런 사악한 그런 기독교의 책략입니다. 그거는 되게. 예. 왜 버서커들이 막 자기 제정신이 빠졌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막 그 전투 시작 전에 막 방패를 물어뜯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전투 중에 그랬다는 글이 없어요. 그런 그 북유럽, 그러니까 이쪽 그런 게르만 문학 쪽을 보면요, 그런 버서커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막 그 싸우다가 막 그 내가 밀릴 것 같으니까 잠깐만 일단은 우리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하면서 막 술 마시면서 서로 막 시도 한 수 시도 지어주고 막 아니면 이제 좀 정말 교양 정말 좀 예의 바르게 막 악수를 한다든가 막 그런 기억들 많이 있어요. 그냥 다만 이제 이게 그 기독교에서 이제 막 그런 방패를 물어뜯는 막 이런 행위가 쟤네들은 뭔가 이상한 상태로 전투를 참여한 게 분명하다. 어, 막 이런 건데. 근데 그 게르만족 문학 보면은 되게 그렇게 좀 전투 중이든 전투 아니든 그런 좀 되게 예의 발라요. 되게 전투 중에서도 막 그런 술 마시고 시를 지은 거야. 이게 어떻게 그 이성도과 싸우는 광전사 이게 어떻게? 응. 응. 이 그 방패를 물어뜯는다든가 막 그런 괴성이나 이런 건요, 적들에게 그런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아군에게 막 그런 고향감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런 버서커들이 이제 그런 관계 행동 그런 거 보이는 거를 해명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어요. 현대 와서. 현대는 근데 와가지고 막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독버섯을 먹었다, 어떤 독초를 먹었다, 술에 취했다, 막 알 수 없는 환각경으로 했다 하는데, 그 말했던 그런 독버섯이라든가 그런 독초를 먹으면은 막 이제 막 그 몸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그 전투에 들어가는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온갖 환상세계에 빠진 거다든가 막 이런 효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들이 주장한 걸 먹어봐야.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 그 환 뭔가 좀 그런 환각이라든가 좀 그런 독초를 먹고 그 반쯤 미친 상태로 전투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뻥입니다. 예. 이제 막 그런 버서커들이 말하는 이제 막 그런 초인적인 힘이라든가 막 그런 거는요. 그 혹시 그 블리치 본 사람 있어요? 블리치? 그 블리치에서 그 마유리라는 그 사람이 막 그 뛰어난 전사들은 마치 그 상대방의 움직임이 엄청 느려 보이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태에 돌입한 것 같다. 막 진짜 극한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막 그런 상황. 아 막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힘을 내든가 뭐 아니면 자기의 몸 그런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싸우면서 흥분으로 막 고통을 물는다든가 막 그런 식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베르세르크 곰의 힘을 가진 자라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르세르크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그런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자라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지금이야 곰은 총 쏘요 총. 총을 빵빵 쏘는데 근데 옛날에 막 그런 칼과 도끼 창 들고 다니실 곰은 뭐예요? 진짜 그 곰은 사람을 찢어. 그다음에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곰은. 그쵸 포식자.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곰의 가죽을 둘렀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종의 엘리트인 거예요. 왕의 호위병. 그래서 이 베르사크라는 뜻이에요. 그 대리자라는 거죠. 대리자. 어떤 대리자냐? 왕의 대리자예요. 누군가가 왕에게 결투를 할 때 그 곰가죽을 입은 왕의 호위병, 즉 버서커를 대리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미쳐 날뛰어가지고 아군과 적을 그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썰어버리면 이런 그 미친 상태에 빠진 버서커는요. 그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적들을 좀 폄하하기 위해 만든 그런 비열한 책임력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물론 이제 현대 와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진 건 맞으니까. 예. 현대 와가지고 응? 진짜 미친 듯이 저기 돌격해가지고 저걸 깨부수는 그런 전사? 이 얼마나 멋지냐 이거 못 참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성장된 거죠 되게. 그쵸? 오히려 멋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런 버서커라는 그런 개념은 되게 또 뭐 있으려나? 뭔가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게르만 이쪽 하면은 뭔가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뭔가 뭔가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되게? 게르만 아 맞아 그래 아까 켈트 끝을요 그 기독교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합시다 이 게르만트 그거 하고 끝냅시다 게르만 이쪽 신화에서도요 그런 기독교 영향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노르웨이에 그 노르웨이 어떤 노르웨이 이제 그 뭐냐 잠깐만 어떤 왕이었더라 음, 그 오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어 그 왕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그 유혹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그 기독교를 엄청 잘 사는 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노르웨이 지방에 노르웨이 쪽에.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한 노인이 왔어요.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런 말해요. 그 나는 당신에게 수많은 지혜를 알려주러 왔다고. 왕이 그래서 보니까 되게 범상치 않아 보여.
이게 좀 되게 초란 그 몸에 큰 초라한 옷에 엄청 넓은 책을 가진 모자에 한쪽 눈밖에 빛나지 않는데 되게 범상치 않아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왕 기뻐하면서 그 엄청 늦을 정도로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 어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전략 혹은 이제 막 그런 다른 막 그런 정치 막 그런 군략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어봤나 봐. 그래서 밤이 늦어서 자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 노인 찾다 보니까 식당을 오게 됐는데 식당에서 그 노인이 고기 한 덩이를 가지고 막 요리를 한 서너 그릇 요리를 엄청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거 보고 아 저자는 노인이다. 저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야 오딘이다.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당장 저 음식들 버려라. 이런 게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노르웨이 지방에서 그 가톨릭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좀 전파한 그 왕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잠깐만요. 예. 이런 이름이 있어요. 실제로도. 예. 아무튼 결국엔 이제 그 점차 이제 그 점차 이제 그 뭐냐 그 게르만 이쪽도요.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교에 먹혀요. 근데 이런 흔적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점점 먹혀가는 그런 흔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응.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그 게르만이라는요. 그 핀란드랑 그쪽은 모르겠어요. 핀란드는 솔직히 나도 책을 구하려 그랬는데 못 구했어. 그 칼레발라라고 하는 그 핀란드 그 고유의 신화가 있어요. 칼레발라라고 하는 나 그거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그거. 나도 그거 나도 읽고 싶어 그거 진짜. 어디인지 모르겠 진짜 그거 되게. 응.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름들 그게 게르만에서 따온 게 좀 많지 그게. 예. 그 예를 들면 그 Thursday 목요일의 경우에는 토르한테 온 거고요. Tuesday는 이제 그 티르 북유럽에 있는 신 티르 그리고 왠지 맞습니다 오딘데이입니다. 예.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그 프레이야라는 그런 그 풍요의 신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그 요일들의 영어 이름도 되게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되게 아닙니다. 뭐 아무튼 대충 이걸로 이제 자 이걸로 이제 슬슬 세계 여행 기록 여행 뭐라 해야지 이거를 세계 신화 기행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 정말 내 머리에 있는 거 전부 다 지어 짜냈어. 나 정말. 나 정말 내 머리에 있는 거 정말 지어 짜냈어. 음. 라고 해도 이게 살아있는 사람 손 중간중간에 좀 이제 다른 분들 몇 번 오긴 했는데 되게 아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만든 거 아니야. 나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전부 말했을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나 이거 여운흑대 사다 백호님 어서오세요. 어떡하나 나 지금 방금 컨텐츠 이미 끝냈네. 나 방금 나 방금 그런 세계 신화기행 그 파트 1 그거 끝났는데 전부 다. 저 제방 디코방 오면은 그 다시 보기 남아 있거든요. 그 한번 보시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집트 쪽만 제가 조금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데코님. 내가 이집트 쪽만 이제 조금 말한 거고 이집트 쪽만 내가 조금 조사한 내용 플러스 알파에서 말한 거고 켈트라든가 그리스 게르만 이쪽은요 전부 다 제가 그 머릿속에 알고 있던 내용들 읽은 거예요. 그 조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건님도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은 2시간짜리인데 한번 아카이브 보세요. 오늘 내가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아카이브 꼭 보세요. 궁금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만 저는 그러면은 슬슬도 넘었겠다. 방송 이제 지금 5시간째니까요. 레이드 보내고 전 이만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는 우리의 교양 채널. 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소원 난 동동사인데님 그리고 빼기님 그리고 덕후님 컴퓨터슬링님 백호님은 죄송해요. 나중에 꼭 아카이브 보세요. 아무튼 잠깐만 나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지금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만 가도록 할게요. 다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빌금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11시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다들 빠빠. 데코님도 오늘 늦게지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야 레이드 나우